네, 오늘은 슬라이싱에서 물체를 배치를 하고 서포트 및 베드 고정을 활용해서 G코드로 변환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을 다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어제 만들었던 부품 두 개 다 불러와 볼게요. 기역 모양과 디귿 모양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세워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눕혀진 상태로 출력을 해도 되겠지만 오늘은 서포트에 대한 개념을 좀 보기 위해서 자, 물체를 회전을 할게요. 자, X축으로 90도, 디귿자도 X축으로 90도 해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끔 세워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신도리코의 3D 웍스를 활용하실 때는 위쪽에 설정에서 프린터 설정에 먼저 한번 들어갈게요. 프린터 설정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린터 모델을 반드시 찍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출력할 프린터기가 DP200인데 제가 지금 DP203인 상태로 G코드로 변환을 하게 되면 출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프린터기의 종류가 무엇인지 꼭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 그 프린터기를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선 DP203에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모드가 있습니다. 간편 모드와 고급 모드가 있는데 간편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세팅 버튼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출력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재질 말고 서포트 이렇게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고급 모드로 바꿔서 할게요. 고급 모드로 바꾸고 옆에 있는 세팅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먼저 고급 모드로 변경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품질과 외곽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손대지 않고 기본값 그대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레이어 높이, 바닥 높이라고 하는 건 조금 있다가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재질은 PLA 재질을 사용하고 있어요. PLA 재질을 사용할 때 노즐 온도는 200도에서 210도, 베드의 온도는 50도에서 60도 정도. 그래서 얘도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중요한 형태는 이 서포트와 베드 고정에 있어요. 우선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 형태가 사용 안함, 그리고 베드에 닿는 곳만, 그리고 모든 곳 3개가 있어요.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용 안함 모드로 활용을 해보고요. 두 번째 베드 고정이라고 있습니다. 베드 고정도 한번 보시면 사용 안함, 스커트, 브림, 레프트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선 사용 안함을 하고 경고창 같은 게 뜨는데 우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부 채움과 속도도 기본값이 채우기 밀도 15, 그리고 속도도 지금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리트랙션은 우선 넘어갑니다. 자, 서포트와 베드 고정 이 2가지에 집중을 해서 볼 텐데요. 서포트 사용 안함, 베드 고정 사용 안함을 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오른쪽 편에 보시면 세 번째 있는 모드가 레이어 뷰어라고 해서 층층이 나눠서 분할해주는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옆굽의 형상이 있어서 서포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고창 한번 띄워주죠. 우리가 지금 서포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2시간 11분, 시간은 2시간 11분으로 나왔고요. 이 바닥에도 아무것도 없고 서포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250이라고 하는 형태는 250층만큼 얘가 프린트기의 출력을 탑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안쪽에서 이렇게 내부 채움 형태와 모양이 보여요. 1층 단층에서부터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보시면 형태가 보이죠.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여기에 빨간색과 노란색 벽체 보이실 거예요. 외벽, 내벽입니다. 이 외벽, 내벽이 우리가 세팅으로 했을 때 품질 외곽 부분에 외벽선 굵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외곽 부분을 보시면 외벽의 두께 0.8이라고 나와요. 0.8 두께만큼 이렇게 외벽과 안쪽 편에 보이는 요 노란색 벽까지, 내부 채움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렇게 지그재그 경계 격자 무늬는 내부 채움입니다. 내부 채움, 채우기 밀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15% 비율로 만들어져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채우기 밀도를 제가 한 7 정도로 반으로 확 낮춰 볼게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보시면 어때요? 여기 격자 무늬가 훨씬 더 간격이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죠. 3D 프린팅에서는 출력 시간이 1시간 20분 안에 걸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오버가 된다라고 하면 내부 채움 속도를 조금 줄여서 시간을 줄이실 수 있어요. 저는 우선 기본값 15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형태들은 이렇게 쭉쭉 쌓여져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 지금 보이는 이 기읒과 디귿에 있는 이 부분에 아래쪽에서는 탑을 잘 쌓다가 이렇게 잘 쌓아 나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 위에 벽이 생기게 되면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물체가 없으니 얘가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물체가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거나 이렇게 뭐 처지게 되거나 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는 결과물이 제대로 잘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을 저희는 서포트라고 해요. 자, 그럼 서포트를 지금 사용 안함이라고 하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베드에 닿는 곳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서포트의 구조는 지그재그 구조고 채우기 밀도 20 이렇게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베드에 닿는 곳만이라고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 여기는 하늘색 모양의 뭔가 지그재그 격자 무늬가 생겼습니다. 다시 바닥 쪽으로 내려가서 부터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지그재그의 형상을 쌓아 나가요. 그리고 위쪽에 요 천장면이 탁 생길 때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물체가 있으니까 요 층을 쌓을 때 안정적으로 잘 지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에 닿는 곳만 생기게 되면 물체 위쪽에 다시 적층되는 경우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서포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디귿자의 이 바닥도 바닥면에 쌓일 때 아무래도 처짐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베드에 닿는 곳 아닌 다른 부분까지 나는 모두 다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서포트를 모든 곳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면 이 디귿 부분도 이렇게 촘촘히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는 아마 이런 상태가 돼야 두 개 다 안정적으로 물체를 받쳐줄 수가 있겠죠. 자, 서포트의 형태도 굉장히 촘촘하게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밑에 보이는 채우기 밀도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0이라고 하는 걸 제가 반으로 낮춰볼게요. 10이다 라고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이 격자 무늬가 아까보다 훨씬 더 간격이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서포트를 20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촘촘한 형태, 그리고 시간은 3시간 3분입니다. 3시간 3분. 근데 여기서 서포트를 10으로 낮춰보면 3시간 3분에서 2시간 46분이라고 해서 시간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촘촘한 형태도 간격이 더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줄이고 싶을 때 서포트의 비율을 좀 조절을 해주셔도 좋겠죠. 서포트 우선 기본값 20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 고정을 볼 건데요. 베드 고정은 사용 안함과 스커트, 브림, 레프트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먼저 스커트부터 한번 볼게요. 스커트를 해두고, 자, 레프트 형상이 없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 바닥 부분에 베드에 잘 부착되는지 확인하라는 창이 떴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별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가까이 가보시면 여기에 제일 처음 마지막 한 줄 보이나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바깥 테두리 경계선에 한번 쭉 지나가 있는 선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스커트라고 하는 형태는
노즐 안에 필라멘트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면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가 뭔가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저희가 샤프를 사용하는데 샤프심이 끝까지 나와 있지 않으면 바로 글을 적을 수 없듯이 여러 번 이렇게 샤프의 버튼을 눌러서 먼저 샤프심을 좀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두리 경계 부분에 한 줄로 노즐을 한번 뽑아내고 그리고 적층에 나가는 상태를 스커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브림입니다. 브림. 자, 브림이라고 하는 형태도 확인 눌러보시면, 자, 이번에도 바닥 부분에, 여러분 여기 제일 바닥 부분 한번 보시면, 스커트는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브림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생기면서 물체 면과 바닥면에 이렇게 부착되는 면을 조금 더 넓혀줍니다. 그래서 바닥에 부착을 좀 안정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역할로 보시면 돼요. 아까 바닥이 아무것도 없을 땐 3시간 3분이었는데 지금 11분이 됐죠. 시간도 조금 늘긴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레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레프트는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 파란색 바닥판이 생겼어요. 바닥판이 생기고 3시간 3분에서 지금 시간도 한 36분 정도가 더 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밑 바닥에서부터 보시면 물체를 쌓기 전에 바닥을 만듭니다. 한 층, 둘, 셋, 넷, 네 층, 층 4개를 바닥 레프트를 깔고요. 그 다음 이제 물체를 적층에 나가요. 그러면 바닥에 닿는 부분도 견고하게 안정적으로 바닥에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닥에서 물체를 떼낼 때 뭐 헤라로 긁으면서 좀 긁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도 바닥을 조금 더 보호해 줄 수 있겠죠. 특히나 이런 평평한 면을 만들 때는 없어도 잘 출력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곡선 부분이 바로 바닥에 닿게 되면 접하는 면적이 좁아서 베드에 안착이 잘 안 되고 중간에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레프트를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닥에 부착을 도와줍니다. 그 대신 시간이 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1시간 20분 안에 요 물체 하나를 출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데 시간이 1시간 20분을 오버한다라고 하면 아까 내부 채움 그리고 서포트의 밀도, 지금처럼 레프트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1시간 20분 안에 출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늘의 핵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포트는 항상 모든 곳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채우기 밀도는 기본적으로 20입니다. 20%인데 시간이 많이 오버된다라고 하면 조금 낮추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베드 고정은 사용 안함과 저는 레프트 2개 중에 하나를 씁니다. 사용 안함을 쓸 때는 바닥이 평평한 면이어서 안정적으로 잘 출력이 되겠다라고 할 때는 굳이 레프트 없어도 돼요. 그럴 땐 사용 안함을 하고 레프트를 활용하실 때는 시간을 보시고 1시간 20분 안에 레프트를 사용해도 충분히 출력이 가능합니다 라고 할 때는 안정적으로 레프트를 깔아 주시고요. 시간이 오버가 됩니다 이럴 땐 레프트를 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를 사용하면 한 10분, 15분 정도는 시간이 더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고 스커트와 브림은 저는 시험을 대비할 때는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용 안함 혹은 레프트 이 2개를 이용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형태들은 공개 문제를 활용해서 우리가 배치를 해보면서 시간이 오버될 땐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떤 형상은 레프트를 깔고 어떤 형상은 레프트가 없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앞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공개 문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